네, 안녕하세요. 과학. 와, 이번이 이제 마지막 차시가 될 것 같습니다. 2단원에서 마지막 차시가 될 것 같아요. 2단원은 생물과 환경인데, 생물과 환경 정리합니다. 생태계를 위한 복원,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 해서 오늘 42쪽부터 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45쪽까지 하고 실험 관찰은 어디냐? 실험 관찰은 22쪽, 23쪽인 것 같아요. 11차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반가운 뿅뿅이한테 인사 한번 하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 빠밤. 사람들이 생태계의 요소들을 무분별하게 이용해서 생태계가 훼손되어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과 더불어 훼손된 생태계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훼손된 자연의 생태계가 유지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회복을 하고 야생 동식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을 생태계 복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도 생산자인 식물의 수를 늘려서 다음 먹이 단계에 있는 생물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 복원 활동의 한 예입니다.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하천 복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청주권에 살고 있으니까 청주의 무심천이라던가 증평의 보강천, 그리고 서울의 청계천 같은 것도 복원된 하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돈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복원함으로써 그 자연에게 주는 그런 것들은 이제 돈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생태계 복원 전문가들은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복원하고 훼손된 하천을 건강한 하천으로 회복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생태계 복원에는 전문가가 더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지자체나 나라에서 복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 막 뭘 버리고 막 그러면 그거를 유지할 수 없겠죠. 이게 생태계 복원 전문가라는 분도 계시네요. 야생 동물 생태 복원사라는 분도 계십니다. 복원이 필요한 야생동물을 선정하고 야생동물이 자연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 갑자기 이거 떠올랐어. 반달가슴곰. 지리산에 곰을 방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황새, 반달가슴곰 등 멸종 위기종을 복원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황새. 약간 선생님 집 앞에도 모강천이라고 좀 이렇게 살아난 하천이 있는데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검지는 않고 하얀색인데 황새는 아닌가 보다. 또 이건 생태하천 생태하천이란다. 하천 생태 보건사 분이시라고 하네요. 하천이나 호수 등의 수질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또 하천에 사는 생물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하천과 주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네요. 선생님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생태계 복원 전문가가 되려면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고 생태계 복원에 대한 전문 기술하고 지식을 갖춰야 하겠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못할 것 같아요. 유유. 자, 정리입니다. 생물과 환경을 정리해 볼까요? 뚜둥. 뿅뿅이 안녕.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를 생태계라고 한다고 하네요. 중요하죠. 별표 땡땡. 자, 생물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햇빛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 우리가 그러니까 식물이라고 흔히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려 하여 살아가는 생물, 참새, 사람도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 버섯, 곰팡이, 세균, 이런 친구들이죠. 비생물 요소는 온도, 햇빛, 물, 흙, 공기 이런 것들을 비생물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는 살아있는 생물 요소와 살아있지 않은 비생물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먹이 사슬은 한쪽으로만 가는 거고 먹이 그물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물의 먹이 관계는 사슬처럼 되어 있고 사실 여러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먹이 사슬
아니고 그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실제 생태계에서 먹이를 관계는 먹이 그물의 형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과 환경, 비생물 요소는 생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 실험만 보면 선생님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그쵸? 선생님 실험을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잘 자라지 않았어. 물론 선생님이 실험을 잘못하긴 했어요. 햇빛을 받은 콩나물은 떡잎의 색깔이 초록색이고 햇빛을 받지 못한 콩나물은 노란색이다. 뭐 이거는 맞았어. 이거는 그랬어요. 물을 준 콩나물은 길쭉하게 자라고 물을 주지 않는 콩나물은 시든다. 오,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은 조금 다르긴 했는데 어쨌든 초록색이 이렇게 되고 얘가 제일 잘 자라는 건 사실이긴 했어요. 온도, 먹이를 구하거나 번식하기에 온도가 적절한 곳으로 이동하는 철새 중요하죠. 동물의 털갈이 철새의 이동들에 영향을 줍니다. 선생님이 그때 막 그런 거 얘기했잖아. 기러기 이런 친구들은 원래 엄청 추운 시베리아 지방에 살고 있다가 겨울이 되면 그나마 따뜻한 한국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는 거죠. 식물의 잎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 데 영향을 줍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 추우면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비생물 요소는 생물을 살아가는 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생태계를 보존하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좋은 일을 해야죠. 굿잡, 좋은 일을 해야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이거 얘기할 거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없겠죠? 요즘에 코로나라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데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들어오잖아. 이렇게 이거 그리면 안 되고 플라스틱 용기가 빨간색 싫어. 잠깐만.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용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이렇게 들어와서 플라스틱 용기에서 뭐 짬뽕 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거를 물로 한 번도 헹구지 않고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그 분리수거함에다 넣어놓으면은 그걸 분리수거하고 정리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죠. 우리 페트병이죠. 페트병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라벨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라벨지가 붙어 있는데 라벨지 떼기 쉽게 되어 있단 말이야. 왜 떼기 쉽게 되어 있겠어요? 이거 분리수거 하려면 제거해야 된다고. 제거를 하라고 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거해서 버립니다. 알겠죠? 자전거를 이용하고 나무를 심는다. 다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실험 관찰로 가보도록 하죠. 단원 마무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뿅뿅 친구, 뿅뿅이 한번 만나고요. 생태계의 구성을 우리는 이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구분을 할 건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까먹지 말라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좀 예쁘게 좀 하고 싶은데 여기는 이제 생물 요소, 그리고 여기는 비생물 요소. 정리를 예쁘게 하는 것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얘기해줘요 빨리. 정리를 예쁘게 하는 것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쓰고 선생님이 3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과야겠다. 여기다 이거는 일단 쓰고 해야겠다. 이거는 쓰고 여기다가 맨 처음에 생산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소비자. 자, 마지막은 뭐예요? 분해자.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소비자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생산자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생산자는 햇빛을 이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물입니다. 그죠? 소비자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살아가는 생물. 인간이죠, 인간. 분해자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죽은 생물이나 배출물을 분해해서, 배출물 응가라고 했죠.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생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생물 요소는 어떤 게 있나요? 비생물 요소 여러분 알고 있지만 온도나 햇빛, 물,
공기, 흙 이런 친구들 뭐 굳이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뭐 습도, 뭐 바람, 뭐 물살 뭐 이런 친구들도 넣자면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물의 먹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먹이 관계는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거 혹시 뒤에 스티커 붙이는 거 있니? 선생님이 지금 책을 안 가져와서 스티커 붙이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스티커를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티커가 없으면 그림까지는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쪽은 먹이 사슬이고요. 이쪽은 먹이 그물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선생님이 그림을 당연히 못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벼에서 어디로 가요? 메뚜기로 갑니다. 메뚜기.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개구리로 가게 되죠. 좀 더 복잡한 거 교과서 보시고 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단 가장 위에 포식자는 매가 있어요. 매. 그리고 그 아래 뭐 여기다가 참새, 짹짹, 토끼, 그다음에 뭐 다람쥐, 그다음에 애벌레. 교과서에 나온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뱀, 그다음에 개구리, 벼, 메뚜기.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쉬운 거부터 해볼게요. 토끼는 매에게 안타깝게도 참새도 매가 잡아먹죠. 뱀도 매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개구리도 매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애벌레도 먹나? 애벌레는 안 먹을 것 같은데 다람쥐는 먹히는 게 맞는 것 같죠? 다람쥐. 벼를 매가 먹진 않지. 메뚜기 안 먹을 것 같은데. 그럼 개구리는 어떻게 되나? 개구리는 뱀한테 먹힐 것 같죠? 먹힐 것 같아. 뱀 또 누구 먹어? 애벌레도 먹나? 애벌레 안 먹을 것 같은데, 그지? 다람쥐 정도는 뱀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다람쥐 먹고 참새도 아마 뱀이 잡아먹지 않을까요? 토끼도 뱀이 잡아먹을 것 같아요. 토끼도 뱀이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토끼는 뭘 먹어? 토끼는 이제 뭐 식물을 먹겠죠. 벼를 먹고요. 토끼는 약간 채식 동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참새도 벼를 먹죠. 참새도 벼를 먹고 메뚜기도 벼를 먹죠. 다람쥐도 벼를 먹나요? 다람쥐는 벼를 안 먹을 것 같은데. 다람쥐가 뭘 먹는지 모르니까 그럼 오늘만은 다람쥐도 벼를 먹어라. 애벌레도 벼를 먹나? 뭐 먹는 애들도 있겠지. 뭐 먹는 애도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다람쥐 애벌레 먹나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 뭐 개구리도 먹을 수 있죠. 개구리도 애벌레를 먹고 그리고 메뚜기는 누구한테 먹혀요? 메뚜기는 개구리한테 당연히 먹히겠고 그리고 또 뭐 참새도 먹을 것 같은데 참새 먹을 것 같고요. 다람쥐도 메뚜기를 먹나? 야, 다람쥐도 메뚜기를 먹어? 오늘은 먹어. 배고플 테니까 오늘은 드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놓친 거는 여러분들이 채워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서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의 먹이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거를 이제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때 사슬 먼저 얘기했죠. 사슬은 그 체인이잖아. 체인. 그러니까 이거를 먹이 사슬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푸드 체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체인이라 하잖아. 이거 몰라요? 쇠로 이렇게 막 연결되어 있는 거. 낙서는 지워보고요. 안돼. 안돼. 자, 그리고 먹이 그물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여러 개죠. 먹이 사슬이 얽혀서 뭐처럼 되는 거야?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먹이 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인데 온도랑 햇빛이랑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예쁘게 칸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슝 하고 칸을 예쁘게를 못 나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는 온도, 그죠?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물. 이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도와 햇빛과 물 각각 어떤 영향을 줄까? 자, 첫 번째, 동물의 털갈이. 아이 왜 이래? 동물의 털갈이, 철새의 이동 등의 영향을 주죠. 이동 등의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또 식물의 잎에 아니고요. 잎에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는데 영향을 주죠. 낙엽이 지는데 지난데 말고요. 지는데 아니고 지는데 영향을 줍니다. 너무 칸을 크게 했나? 이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햇빛은 어떻습니까? 햇빛은 첫 번째,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데 필요하죠. 그 초록식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아야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콩나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창피하지만 햇빛을 받은 콩나물은 떡잎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초록색으로 바뀌죠. 떡잎의 색깔이 초록색이고 햇빛을 받지 못한 콩나물의 떡잎의 색깔은 뭐였어요? 계속 노란색이었죠, 그렇죠? 노란색임. 마지막 물은 물 못 받은 애들은 다 말라 죽었잖아. 그 햇빛 못 받는 애들은 좀 물이 덜 날라가서 좀 살긴 했는데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 못 먹고 며칠만 있어봐 그냥 힘들어. 필요함. 하루만 물 안 먹는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 되게 힘들걸. 물을 준 콩나물은 길쭉하게 자라고, 길쭉하게 자라진 않았어 솔직히. 물을 주지 않은 콩나물은 시들었음. 자, 마지막이죠. 생태계 보존에 필요한 방법. 여러분 뭐 해야 돼?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 이런 거 할 수 있죠. 2번 뭐가 있어?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분리배출해야죠. 분리배출한다. 세 번째, 자전거를 이용한다. 네 번째, 나무를 심는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죠? 뭐 샴푸 줄이기, 샴푸 줄이기, 음식 남기지 않기,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많이 채워 넣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원 마무리 정리하는 거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3단원은 우리가 뭐냐? 3단원은 약간 재밌겠다. 3단원은 뭐냐면 날씨와 우리 생활이에요. 3단원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뿅이도 안녕.